예. 저 유튜브는 좀 저기 하고요. 지금 조사 끝나고 나왔습니다. 지금. 네, 여러분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네. 오늘 근데 경찰청 특수수사본부 앉을게요. 예. 오늘 참 여러분들 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신데요. 제가 어제 우리 대통령 변호인단에 지금 수사를 맡고 있는 송혜인 변호사님이 총괄을 하고 계신데요. 송 변호사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어제 좀 서부지법 앞에 가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근데 어제 권오용 변호사님이 좀 가보시겠다고 해가지고 혹시 뭐 오셨었나요? 권 변호사님이? 네, 잘 모르겠는데요. 어제 제가 오늘 아침 9시부터 김성훈 경호처 차장, 현재 경호처장이 사임한 이후에 대통령 경호실 처장 권한 대행을 하고 있는 김성훈 경호처장이 오늘 경찰 특수본 국가수사본부죠. 뭐 공수처하고 합쳐가지고 공조수사본부라고도 하는데요. 오늘 조사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조사 준비하느라고 어제는 오지 못했고요. 오늘 조금 전에 조사 마치고 체포영장이 집행된 거 오늘 소식 다 보셨죠? 네, 체포영장 집행됐기 때문에 조사 다 마친 이후에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현재 모시고 지금 끝나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조사 시간이 아침 10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10시 넘어서 끝났으니까요. 한 11시가량에 끝났으니까요. 한 12시간 정도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고 저는 같이 변호사로서 입회를 하고 수사에 조력을 하고 지금 오는 길입니다. 오는 길에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니요,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오는 길에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요. 서울 서부지법에서 아직도 젊은 분들이 집회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어차피 저는 차를 끌고 오는 길인데 아마 제가 전해드리는 소식이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제일 빠른 소식이 아닐까. 그러면은 이 늦은 밤을 지새우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지 않을까. 이 서부지법에 여러분들이 모인 집회를 저는 우리 대통령 변호인단이 대통령의 뜻을 대변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실제로 대통령을 변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대통령의 뜻을 가장 가까이서 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인 자리에 과연 이 모습들을 대통령께서 보고 계시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예, 그렇죠. 오늘 대통령께서 어제 오늘 메시지를 내셨는데요. 어제는 석 변호사님하고 접견을 하셨고 오늘은 윤갑근 변호사님하고 접견을 하셨는데요. 여러분 보셨겠지만 아마도 대통령께서 젊은 친구들이 깨어나고 있고 우리 젊은 친구들을 지지한다.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힘을 주고 싶고 이 나라의 다 미래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신 것을 보셨을 겁니다. 네. 대통령께서 그 말을 하신 취지는 어디에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여기 있는 분들은 제가 적어도 보기에는 저도 젊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젊은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49살입니다. 저도 40대니까요. 좀 이제 나이가 들어 보여서 머리도 짧게 깎고 그렇게 좀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옥중에 계시면서도 젊은 친구들을 이야기한 뜻은 무엇이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제가 지금 이 시점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곳이 많을 겁니다. 어제는 서울 중앙에서 집회를 했고 과천에서 공수처 앞에서 또 집회를 했고요. 또 서울구치소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아마 젊은 분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열고 있는 곳이 있다면은 아마
서부지법 앞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대통령께서 어디를 뭐 콕 집어서 이야기하실 수는 없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뭐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상징이고 모든 국민들을 포용하고 하나 될 수 있게 품어가고 단결시켜야 되는 입장에서 젊은이들을 언급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힘을 드리는 거였다는 거, 제가 그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서부지법에서 집회를 하는 것이 옳다, 뭐 중앙에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뭐 과천은 옳지 않다, 이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대통령께서는 언제나 하나 될 것을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대통령께서 체포되신 이후에 모습을 보건대 뭐 혹자들은 왜 소위 말하는 대통령을 지키지 못했느냐, 왜 당신들은 그렇게 했느냐라는 비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곳에 모였을 것이라고도 일부 생각합니다만, 대통령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분열하고 싸우는 모습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각자의 역할과 위치가 있는 것이라 생각하고요. 서울구치소에서 집회를 해서 윤석열을 외치면 대통령께서 들으실 것이고, 어제 저희가 체포 적부심을 할 때 중앙에서 윤석열을 외치면 그 안에서 변론을 하는 변호사님들이 그걸 들으셨을 것이고, 석동현 변호사님께서는 그 목소리를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서 내일까지, 내일 2시입니다. 아시겠지만 내일 구속 여부를 놓고 또 한 번의 법리 대결이 펼쳐지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아마 우리 변호인들이 변론할 때, 그리고 재판부에 들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큰 힘이 된다는 거, 그 점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알 수가 없어. 그거는 뭐 언제 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뭐 끝나는 시간이 되면은 뭐 자연스럽게 끝났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게 될 테니까요. 그때까지는 힘을 내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좀 열심히 대통령 석방하라 외쳐주시고, 특히 여러분들 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위조 공무원 불법 침탈 이렇게 들고 계신데요. 내일 재판에 굉장히 큰 쟁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사실 체포적부심을 할 때 이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오늘 오전에 국민의힘 기자회견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국민의힘에서 국방위원회 조사를 하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뭐 딱풀 붙이는 공문이다 이런 거 이야기하시고, 풀로 붙인 공문이라는 건 사실 존재하기 어려운 공문입니다. 우리는 헌정사에 보지 못한 딱풀 공문을 통해서 대통령을 침탈하는 무도한 대한민국의 모습을 봤고, 그 무도한 한 장의 공문으로 국가 1급 기밀시설인 대통령 관저에 침입해서 대통령을 체포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언론이 모두 침묵을 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널리 알려주셔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을 했고요. 아마 오늘은 많은 언론들에서 이 위조 공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던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이 위조 공문으로 1급 국가기밀시설에 침탈해서 소위 말해서 대통령을 체포했다고 자랑스럽게 떠드는 그 극악무도한 공수처와 계속 싸우겠지만, 아마도 진입 자체가 불법이었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영장 집행 역시 당연하게도 전제 조건 자체에서 위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위법이라는 주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2차 집행 때의 문제점이었고요. 어제 체포적부심에서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었는데, 체포적부심이 끝나고 나서 그 자료들이 나왔기 때문에 재판부가 사실 그 자료를 저희가 전달하고자 했으나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들 굉장히 아쉽게 생각한다. 그래서 오늘은
그 하나의 쟁점, 그리고 또 하나의 쟁점은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 대통령의 사건을 기소를 하려면은 현재 공수처에 공소를 지게 할 수 있는 기소권이 없어요. 그 기소권은 중앙에 있습니다. 우리가 수사와 기소가 연결되는 연결고리를 생각했을 때 서부에서 구속을 하고 중앙에 기소를 한다는 것은 우리는 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는 사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제 중앙에 체포적부심을 신청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 쟁점, 기소와 수사가 연결되는, 기소도 중앙에서 해야 할 것이고 마찬가지로 재판도 중앙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그 연결고리를 가지고 그 두 개의 쟁점을 가지고 주되게 다투게 될 것인데, 뭐 온내 우리가 좀 아쉬운 것은 무엇인고 하니 제가 바라보고 있는 이 자유진영 우파의 모습은 사실 대통령 석방의 문제에는 집중을 하고 있지만 사실 국민의힘에서도 조사를 해서 이 위조 딱풀 공문이라는 것을 밝혀냈고 그 도장을 55 경비단장이 찍은 게 아니었죠. 55 단장을 겁박해서 도장을 받아낸 다음에 그거를 찍은 거는 수사관들이 찍었다는 것입니다. 네, 이런 공문은 존재하지 않는 공문이고 당연히 위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법과 위조된 공문으로 관저에 진입할 수 있다는 허가를 받았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면서 관저에 들어온 것이 2차 영장 집행의 시작이었다는 거죠. 불법이라는 전제 속에서 시작을 한 집행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투게 될 것이고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법으로 싸우냐? 법으로 싸워서 뭐하냐? 그냥 국민저항권 활동하면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저는 국민들이 이 딱풀 공문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1급 기밀시설인 대한민국 대통령의 관저가 침탈당했다는 이 극악무도한 사실을 아는 것이 우리 법률가들의 몫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 쟁점을 드러내기 위해서 55 경비단장과 통화를 해서 사실 여부를 밝혔고, 그 딱풀 공문이 여러분들 보시면은 어떻게 공수처의 공문에 자기들이 네모로 오려붙여가지고 풀로 갖다 붙이고 거기에 도장을 찍은 게 어떻게 정식 55 경비단의 회신 공문, 관저에 들어갈 수 있다는 허가 공문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대통령을 체포하는 첫 불법의 시작으로 전제로 삼았다는 겁니다. 이걸 국민들이 안다면은, 모든 국민들이 알고 퍼져나간다면 저는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다 국민들이 동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법적 쟁점으로 싸우는 것이고, 오늘 여러분들이 많은 언론들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걸 보셨을 거예요. 여러 언론에서 소위 말하는 딱풀 공문의 문제, 위조 공문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언론이 이 판을 더 키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결국에는 국민들이 이 이슈를 가지고 쟁점화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퍼져나가고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비로소 언론들이 더 달려드는 겁니다. 우리는 판을 만드는 사람들이고 이걸 가지고 국민적인 여론화를 하는 것은 우리 여러분들의 몫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우는 길을 제시하죠.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이 법으로 싸우는 게 의미 없다라고 하면은 대통령을 법률로서 지킬 수 없는 거고,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법의 기능이 작동하고 그 법을 통해서 우리 대통령도 돌아올 수 있는 거고, 지금은 설령 여러분들이 믿기지 않는 극악무도한 이런 사건들이 연속해서 벌어지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이게 법원에서 당연시되는 이런 시대를 바라보고 있지만, 이게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말하고자 했던 거는 불법이지만 지킨다는 거였거든요. 이게 법치주의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대통령의 모습을 여러분 어디서 봤습니까? 여러분들 역사와 철학을 배우면서 소크라테스라는 인물을 봤지 않습니까? 소크라테스가 왜 죽었습니까? 그 재판이
올바른 재판이었습니까? 그 재판은 올바른 재판이 아니었어요. 소크라테스는 말 그대로 민중재판, 그 악법에 의해서 사형을 당한 사람이에요. 우리 역사 속에서 제일 비극적인 죽음으로 평가받는 죽음이 우리가 흔히 두 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민중재판으로, 인민재판으로 사형을 받아야 했던 소크라테스가 있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은 유대인의 인민재판에 의해서 죽었죠. 똑같은 구조라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당신들의 죄를 사했죠. 대통령께서는 불법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그 절차에 따라서 스스로 출석해서 영어의 몸이 되신 거죠. 그걸 지키지 않는 게 맞죠, 사실은. 근데 대통령은 국민들이 다치는 걸 원하지 않았던 거죠. 이성윤이라는 작자는, 그리고 경찰의 이지은이라는 민주당의 총경은 장갑차 탱크를 밀고 들어가서 경호처에 사람들을 총으로 쏴서 관을 들고 오더라도 체포를 해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잡아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새벽 4시부터 공수처 4,200명이죠. 침탈을 해서 다쳤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걸 보고한 사람이 경호처의 김성훈 차장입니다. 김성훈 차장이 대통령에게 그걸 보고했을 때 대통령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이 국민들이 다치면 안 된다. 더 이상 그만해라. 경호처는 여러분들이 언론에서 보시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오늘 출석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언론이 경호처의 반란을 이야기했지만 김성훈 차장이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했죠. 언론은 그렇게 대통령과 대통령을 지키는 세력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고, 그걸 지키는 경호처가 있고 여러분들이 있는 거죠. 대통령은 경호차장님한테 제일 먼저 그 말을 한 겁니다. 국민들 다치게 하지 마라. 경호차장님이 여러분 언론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일 끝까지 총을 들고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이야기를 했던 분이고,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이 불법으로 대통령을 잡아가는 대한민국은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 되고, 이런 대한민국에서 경호를 한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다. 경호처는 그 본령이 대통령을 위해서, 누군가가 대통령을 불법으로 침탈하고 만약에 대통령에게 해를 가하려고 한다면 목숨을 바쳐서 무기를 들고 자기를 던져서 싸우는 조직입니다. 대한민국은 국가 헌법의 최고 수호자예요. 대한민국의 권력은 대통령에게 있고, 그 대통령이 독재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권을 대통령에게 투표를 통해서 위임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주권을 상징하는 헌법 최고 권력이 대통령이라는 겁니다. 대통령에 대한 불법 침탈은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거고 여러분들의 주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그 주권의 문제를 깊이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그 주권의 문제가 침해당하는 어떠한 일도 있어서는 안 된다. 그 침탈이 어디서 일어났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부터 일어났다는 거죠. 맞아요. 북한이 선관위를 해킹하기 시작한 거는 공지의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공지의 사실이에요. 이걸 우리 국민들이 많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정선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결국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연결되는 겁니다. 부정선거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들의 주권과 연결되는 문제라는 겁니다. 자, 여튼 그래서
대통령께서 왜 스스로 공수처에 걸어 들어가서 체포당하고 구속되는 길을 택했는가 생각해 본다면 자기 자신의 안위가 아니었던 거죠. 내 하나 살아보려고 많은 우파분들이 미국 대사관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주권을 상징하는 최고의 헌법기관인데 어떻게 우파 국민들이 미국 대사관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라고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미국에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조아리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봐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주권자 최고 권력의 모습입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당당하게 대통령이 미국으로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처럼 아관 파천 가는 게 아닙니다. 당당하게 불법에 맞서서 싸우는 것이고, 대통령이 말씀하신 게 무엇이냐, 마지막에 관절을 나오시면서 이런 싸움도 필요한 거야. 경호처 직원들이 다 울고 있을 때 이런 것도 필요한 거야. 내가 싸워야지. 불법에 맞서서 싸우는 것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상징적인 모습을 여러분들은 대통령의 체포를 통해서 본 거고, 순전히 이거는 대통령 본인의 선택이었고, 우리는 모두 말리고 반대했고, 마지막에 경호처 김성훈 차장은 울면서까지 총 들고 나가서 저 불법 세력들에게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보여주겠다고 했지만 대통령께서 그러지 마라. 경찰도 젊은이들이다. 공수처 수사관으로 차출된 사람들도 그 사람들도 청년들이고 젊은이들이야. 경호처도 젊은이야. 너희들끼리 총을 들고 싸운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냐. 민주당의 이성윤 같은 사람은 국민들끼리 싸워서 총을 들고 관을 들고 가서 시체를 관에 담아서 나오라고 하고, 이게 과연 국민을 사랑하는 정치 세력에 맞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맞습니다.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인지가 극명한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민주당은 국민끼리 싸움을 붙여서 이월 사태가 일어나라고, 이월 사태를 조장하고, 대통령은 이월 사태가 일어나면 안 된다. 경찰이라도 불법을 저질렀지만 이 친구들의 안위도 너무나 소중하다. 경호처는 무기를 들지 마라. 무기를 내리고 더 이상 청년들끼리 싸우지 마라. 너희들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아니냐. 그렇게 김성훈 차장을 달래고, 괜찮다, 내가 나가서 먼저 싸우면 우리 국민들이 함께 할 것이다 라고 그 길을 선택합니다. 이게 예. 이거 처음 써보는데요. 네. 오늘 온다고 하니까 마이크 하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뭐 유튜브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네. 제가 유튜브에 이것도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또 저 사람은 또 뭐 하는 사람이야 뭐 이야기를 하실 것 같아가지고 또 저를 파고, 쟤는 뭐야 또 분열을 책동하는 거야, 서부지법에 가가지고 격려를 하고, 저건 뭐 분열하는 뭐 좌파 뿌락지 아니야. 하도 의심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 바닥에서는 그냥 뭐 어디서 얘기하면은 뭐 분열 세력이라고.
제가 분열 세력이 아닌 이유를 저를 안 좋아하나 보네요. 네, 여튼 뭐 오늘 김성훈 차장의 기자회견이 아니죠? 기자회견 아니네요. 출석을 하면서 김성훈 차장께서 이야기를 한 거를 들어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김성훈 차장께서는 김성훈 차장에게 내가 지금 들어가서 싸우는 만큼 너도 싸워라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 대통령의 이야기를 듣고 체포당하고 구속당할 겁니다. 고초를 겪을 거예요. 하지만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고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한간에 떠도는 그런 야당발 가짜뉴스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생일 파티를 했는데 우리 인간들 사는데 여러분 그런 생일 파티 안 합니까? 생일 파티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이제 생일 파티의 문제로 또 무슨 뭐 윤비어 천가를 부르느니 쟁점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본질을 흐리고 안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거 자체가 이제 이 좌파 친구들이 더 이상 패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패가 없으니까 근데 그런 이제 작은 거 하나 가지고 뭐 침소 봉대 뭐 크게 키워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미 좌파가 지고 있다는 걸 스스로 보여주는 거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이기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잘 보신 것처럼 최초로 50%가 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대통령과 여러분은 이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늦은 밤에 모여서 서부지법을 향해서 대통령을 석방하라 외쳐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내일은 더 많이 오겠죠. 혹자는 뭐 그렇게 이야기하겠어요. 이 늦은 밤에 아무도 없는 서부지법에서 왜 대통령의 석방을 외치느냐. 우리가 이제 염원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 여러분들 젊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면 보니까 20대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우리가 자기개발 서적을 보면은 끌어당기며 묻히기라는 말이 있고 뭐 여러분들이 신념이라는 말도 많이 쓰고요. 우리 대통령께서는 신명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